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33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반야바람일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다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력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 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 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아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아라 승아제 무지사바
(1211) 아따 1211이 다 뭐냐. 백운 흰구름. 백운 인저사라. 흰구름아 흰구름아 너는 왜 무슨 일로 달이면 달마다 산을 향해서 날아가느냐. 세상이 그래도 진세가 그래도 추하고 험악하고 혐오스럽거든. 사혐이죠. 혐오스럽거든. 수아개중기라 나를 따라서 돌아오라 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이거라 그랬죠. 개랑 똑같은 말은 또 버렸어요. 또 똑같은 말은 이거라 했죠.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 자, 이것만 알면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자체가 이거 세 가지, 세 글자. 지저시 개. 이 개자죠. 이 개. 이것이라는 거요. 낱개라는 뜻도 물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낱낱이라는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요. 이것. 예. 그래서 지저시계. 나를 따라서 이것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요. 이 돌아갈 귀라는 것은 회귀죠. 회귀. 그래서 귀향지, 귀치자기. 형어선사가 자기가 취향하는 길로 돌아간다 해서 귀치자기. 또 심귀. 또 귀라고 하는 것은 귀향이에요. 귀향. 그러니까 그 귀향이라는 곳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던 곳이니까 귀향이라는 말을 하지 원래 없었던 곳으로 가면 귀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중귀. 개중귀 세 글자 중에서 굳이 한 글자를 찾으라면 개고, 또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중. 용이죠, 용. 귀는 채죠. 채와 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개중이. 신기해요. 혹시 개중이 용이라는 거와 귀가 채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음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이 개중기 속에 우리의 본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본체 중에 채는 귀고 귀중은 개중은 용이에요. 이것이라고 하잖아. 이것.
어떤 걸 이것이라고 하죠? 다 끝났네. 뭐.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뭐. 강의할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미 얘가 밥값 다 했죠. 뭐 경어선사가 뭐 삼수갑산으로 가서 전봉준 때문이면 뭐 합니까? 그거는 경어선사의 그 어변으로 인해서 한 인간이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우리가 또 경어선사를 이렇게 선양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인데, 경어선사가 왜 위대해요? 앞서서 우리 마음자리를 깨쳐줘서 지금 선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근데 선지식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개중기예요, 개중기. 개중기 외에는 없더라. 또 가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 흰구름을 동병상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끝머리는 요리 돌아요. 요리 돌아라. 어디로? 개중기 하라 이 말이야. 개중기. 아시겠죠? 아마도 이 시의 제작년대는 1900년이죠. 뭐 1900년.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질 때.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함께 또 술을 먹으지만 또 술을 먹는다 해서 그거를 술 전체를 보면 안 되고, 술은 뭐였죠? 약.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 근데 가만히 보면 경어선사가 어지간히 그 피부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부병을 경어선사가 만약에 치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둥병이라는 걸로 번져서 뭐 얼굴까지 막 코까지 막 전체가 다 뒤덮여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한 그 추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경어선사는 다행히 몸에서만 그게 일어났어요. 피부병이. 언제까지? 열반하는 순간까지. 그러면 경어선사가 그 피부병을 죽고 다음 세상으로 몸을 바꾸실 때 그 피부병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도 들잖아요. 근데 그 병을 금생에 못 고쳤어. 어이? 못 고칠 수 있죠. 경어선사처럼 피부병을 그렇게 고치고 싶었는데, 아마 경어선사가 염려했던 거는 뭐 자신이 혼자의 몸이라면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중을 거느리고 대중을 상대해야 할 선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소비하고 6, 7년을 소비하면서 내가 전봉준의 휘하인 진씨가 마련해준 마름꽃 피는 곳에서 내가 6, 7년을 허비했는데 개뿔 났지도 않더라. 나 그만할 거야.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전봉준한테 보낸 그 서간에 그게 써 있어요. 딱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비안도도 경어선사가 그 비안도로 스며들 때 자신을 약초꾼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초꾼 행세를 하는데 그 비안도가 엄청나게 많은 그 약초 재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북한개선이라나 뭐 해가지고 임금님 진상품도 많이 나고, 그 비안도가 군산 비안도죠. 그래서 고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죽을 때 그 병을 가지고 갈까요? 안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금생에 사는 동안 병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치고 가세요. 가지고 가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자신의 고독을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흰구름과 나누고 싶어 했죠. 흰구름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게 선승다운 면모는 뭐냐면, 흰구름과 대화를 나눈 데에서도 그 흰구름 무정벌한테도 경어선사가 법을 설하고 있어요. 대법문을 설하고 있죠. 개중. 그죠? 개중기라는 대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흰구름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음자가 없는 데서 오는 숙명과도 같은 깨친 자의 운명과도 같은 깨친 자의 숙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음자가 있었으면 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이걸 좀 털어놓으면 좋은데 우리가 털어놓지 못해도 답답한 거 뭐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거 있죠. 신라의 누구? 제48대 경문왕. 신라의 제48대 경문왕이 귀가 당나귀겠어요? 그래서 이발사한테 맨날 이발을 시키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발사가 숲풀에 들어가서 땅바닥에다 대고 아이고 나 죽어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니까 그냥 대숲에서 바람이 불면서 대숲에서 막 그 이파리가 부딪힐 때마다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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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그 소리가 나? 이런. 그래서 답답하지요. 지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구를 붙들고 흰구름 붙들고 얘기하죠. 흰구름이 말벗이 되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싶다. 너도 나처럼 말할 수 없나 보다.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날마다 산을 향해 날아가니? 세상이 더럽지? 추하지? 혐오스럽지? 그러거든. 너도 나를 따라서 이 일로 들어와서 함께 나누자 오렴 이렇게 했는데 경호선사는 그런 세상에 추한 그거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개중기로 들어갔지 뭐. 개중기가 뭐랬죠? 자성짜리, 불성짜리, 마음짜리를 살피는 본래의 면목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다 담을 쌓고 귀를 막아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누구 흰구름 너도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도 또 어디에서 고금당에서 이것도 옛날에 했지만 빨리 지나갑니다. 시비병리러여 심식황분비로다 소칭 영원하니니 방황미정기로구나. 시비와 명리에서 금전, 이는 금전이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심식이 마음짜리야. 마음짜리가 정신없이 광분하고 있어. 광분해서 막 날뛰어 미쳐서. 소위 칭하기를 영웅이라고 하는 잘난 체하는 놈들 있잖아요. 지가 무슨 영웅이야. 이거 다 친일파 명리승 놈들이에요. 명리 있죠 앞에. 그때 당시에는 또 친일파 명리승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산호 젠네이라는 놈이 조선을 외색불교화 시키기 위해서 승려의 도성 출입을 해제시키기를 고종황제에다가 얘기해서 윤호했죠. 그죠? 그래서 박영료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승려가 왔다 갔다 사대문 안에 출입을 하니까 급빠르게 재빨리 그 조선 불교를 외색불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리승들을 붙잡아요. 그때 소위 잘난 척하는 놈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방황, 이거는 내가 소설에다가 다 썼어요. 이름까지. 그래서 방황비 정기로다. 내가 이놈들을 보니까 방황해? 어떤 놈들이? 이 잘난 척하는 놈들도 사실은 방황을 하지요. 왜 방황을 할까요? 그래도 머리털 나고 중놈이니까. 뭐를 방황할까요? 미정기. 돌아갈 곳을 정하지 못해서. 아까 뭐랬죠? 개중기라고 했잖아요. 개중기. 개중기인데 여기는 미정기니까 이 귀자도 역시 어디야? 마음짜리죠. 마음짜리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는? 12명의 금전. 우리 인간사 중에서 기승절 돈이더라 이런 말이야. 니은 도보다 더 센 건? 도보다 더 센 건 뭐더라? 돈이더라죠 뭐.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도보다 더 센 건? 이보다 더 센 건 니은이야. 이렇게 니은. 돈. 얘는 도고 얘는 돈이고 이렇게 합치면 돈. 이런 한문을 만들어 볼까? 저런 한문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돈, 니은. 도보다 더 센 건 돈이더라. 기승절 돈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명리승 친일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도 이 친일파 때문에 더 바삐 쫓겨가요. 쫓겨가다시피 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경호는 시비와 명예 또 금전에 정신없이 미쳐 날뛰는 세상사에
준엄하게 꾸짖고 있죠. 소위 영흥이라고 잘난 척하는 놈도 거기에는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한다. 거기 뭐야? 아까 말했죠. 시비 명예 금전. 경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이유 중에 일제시대 일본과 결탁한 사이비 승을 피아냥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경어가 맹주로 있던 해인사. 맹주는 뭐였죠?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과 계사문이라는 결사를 할 때 맹주. 그 다음에 해인사 인경불사. 고종의 칙령으로 인경불사는 법주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죠? 해인사 수선사를 지키는 조실은 그 경선사가 그 종주가 됐어요. 종주가 돼. 종주, 맹주, 법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경어선사가 해인사를 일대와 결탁한 무리들이 경어를 시비했죠. 어떤 놈이? 나는 네가 전봉준의 처남이라는 걸 내가 다 안다. 당장 나가. 가서 꼬아박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또 명리승들이 경어를 알아차리고 1904년에 경어선사는 그래 떠나자 해가지고 1904년 1월에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돌아와가지고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결제 다음날 떠나세요.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와 모든 비진했던 불사를 마무리하고 2월에 천장암에 도착하죠. 십이화병에 또 금전의 기로에 서 있는 잔인한 중생심은 돈 몇 푼의 상금에 어두어서 우리의 이대현 장군 전봉준도 갖다 고발했죠. 김경천이란 놈이.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되니 마음은 정신없이 비춰야 할 때는 현실에서 경어 또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놈들도 분명히 나를 꼬아박으면 경어선사도 바로 교수형.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지금 12병의 금전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놈들이 뭐였어? 해인사에다가 원종을 세우죠. 원종. 해인사에 가면은 해동 제1 원종 뭐? 해동 제1 가란 원종. 그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누가 썼다 그랬죠? 아이씨. 만화 관준이 썼다 그랬는가? 만파 의준이가 썼다 그랬던가. 만화 관준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아요. 반학을 보면은 그 반자가 무슨 반자예요? 도반반자죠. 이번에는 또 저번에는 뭐 구름을 버타야 해놓고 지금은 학을 버타야지 뭐. 학을 버타야. 경어선사의 상징물이죠. 인심여맹어로다. 토각철천비로구나. 반학수 은웬이 차신수 여기로구나. 인심여맹어. 인심은 맹어와 같이 사납다. 독도 딱독한 기운. 악독한 기운은 철저하니까 철저하게 확철되어 할 때 철자요. 천비 하늘로 날아가. 악독한 기운이 그냥 하늘에도 철저하게 사무쳐서 인간이 악독해요. 반학수 은혜요. 토반을 하는 나는 버태는데 나는 따르겠다. 어디? 구름 밖으로. 경어선사가 좋아하는 것이 운외라고 했나요? 경어선사는 운외를 좋아해요. 이 구름 안에 있는 거는 이 구름이 떠돌이에 그런 기운이 있고 또 하늘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명리승처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가볍게 하는 거를 구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어선사는 구름 밖에 돈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구름 밖에 내가 학을 버텨서 따라가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학은 지네끼리 이렇게 도반끼리 버텨 가지고 가는데 나는 차신수격이라 이 몸은 숙자는 누구 숙자죠? 이 몸 이차니까 이 몸은 누구를 버타여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또 돌아간다고 써있죠. 경어선사가 돌아가는 거는 어디다? 개중기다 이런 얘기죠. 개중기. 학은 자기 도반을 버텨갖고 구름 밖으로 휙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버텨서 개중기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누구 그랬죠? 구름이었지 뭐. 구름과 한번 했었죠. 이 시는 경어가
북한을 떠나기 직전의 작품으로 그의 결심을 속행으로 진언시킨 계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인심이 산악기가 맹호와 같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경허선사를 마종이니 뭐 악마니 막 달라들어요. 그 당시 경허가 또 살인명을 또 받죠. 아이고 이제 살다 보니까 끝 가는 데까지 가서 경허선사는 결국 살인자로까지 몰려요. 대단하죠. 참 인간 세상 참 더럽고 안타깝죠. 어쩌다가 이 살인명까지 받게 됐는지 경허선사가 끝 가는 줄 모르고 갈 때까지 간 거죠. 말하자면 그 인간으로서 말 그대로 참 인간 경허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한 인간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가 더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죠. 인간으로 차마 겪어내지 못하는 살인자 2명까지 쓰니까 이거 뭐 더 이상은 이판저판 볼 것 없다 그냥 떠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간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악독한 기운이 하늘에까지 사무치어 퍼지는데 대한 세태를 한탄하고 있어. 이제 살다가 살인자라고. 이때 선지시 경허는 학을 못하여 구름밖에 자제한 이 몸은 자신은 이미 세상을 벗어나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중도부리의 무해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요. 학과 더불어 도반이 돼서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이 몸은 누구랑 짝해서 가느냐 이런 얘기요. 학은 이미 짝을 정해버렸어. 쥐짝이야 학이. 근데 경허선사는 짝이 없어서 자신과 짝을 하여 돌아갈 뭘 찾고 있어요. 지음제를 찾고 있죠. 근데 그냥 방아남이 한 칼에 거절해버렸어. 수익비구도 그냥 뭣도 모르고 수익비구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해. 방아남은 거절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결국 북행을 혼자 떠나? 에이구 그냥 혼자 가자. 경허의 북경을 더욱 앞당기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이거는 김도영이라는 그 갑사의 부목놈 영주 삼위를 경허선사의 발갱기로 묶어서 어디다 올려놔? 나무다 묶어놨죠. 그러니까 마치 경허선사가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트릭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경허에게 겨냥돼서 경허를 살인 혐의로 쓰게 하는 기괴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김도영은 예전에 잠시 갑사에서 부목일을 하며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절집밥을 얻어먹는 떠돌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 깡패였어요. 깡패. 그리고 뭐야? 그 뭐라고 그래? 그놈들. 경허와는 안면이 있죠. 영주 3위는 경허의 어린 시공으로 경허는 해인사 불사를 위해 영주 3위를 대동하고 갑사 연천봉을 데려오다가 연천봉 어디 있어요? 등원암? 등원이 알죠? 올명각시 등원거사 전천병을 데려오는 도중에 도설거사 이야기죠. 건달 김도영과 마주치고 살인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더라 이런 얘기요. 이 일로 인하여 경허가 삼수갑산을 떠나기 직전에 경허는 어처구니 없게도 살인명을 쓰게 되죠. 경허는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만공한테. 스님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그래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만공은 스승의 뜻밖의 말에 가공할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주의가 시끄러워지자 경허선사는 해인사 트들방선방 원래는 갑사에 있었어요. 갑사. 그러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개심사에 선방할 입승들이 와서 노스님이 경허를 영주를 정말 죽인. 그러니까 영주 삼위가 그 개심사에서 있을 때 같이 출발했던 어린 삼위인 것 같아요. 어쩌다 잘못해서 죽였을까? 그래서 해인사를 찾아가서 경허스님을 만났더니 경허스님 얼굴이 뭐더라? 너무나 천사의 얼굴 같아서 평온한 얼굴에 생로병사 자체도 없는데 죽였냐고 물어봐서 뭐 얻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공이 다시 와서 인사를 드리고 만공이 부르니까 스님께서 집정 불었는데 부처님께 마치 그러니까 경허스님인데 부처님께 아람존자 죽였어요? 수보리 죽였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입을 떼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공이 스님께 문화를 드린 겸 해인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가서 해결하마. 오냐?
갔는데 대설당 선방에서 경어를 만나서 만공이 물었죠. 영조삼이 어떻게 된 거죠? 경어는 제자 만공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귀 좀 잠깐 빌리자. 너하고 원한만 알자. 영조는 내가 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알았어 내가 주겠다고 쳐. 너하고 나만 알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경어의 결백이 삼수갑산으로 떠나신 뒤에 밝혀졌어요. 아이고 죽었다 만공. 이때 경어는 이미 북행을 떠날 것을 찾아서 함경도 갑산으로 향하는 중에 만공이 수석사를 지킬 무렵에 산적에 의해서 산적 약간 누구였던 놈? 김도영이란 놈. 김도영이란 놈이 저기 딴 사건을 또 저지르다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한 번 사건 딴 사건 저지르는 놈은 다른 일도 해서 걸려들어서 이제 자백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공은 참회해가지고 사흘 밤낮을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북쪽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하고 그 대가로 경어집 퉁쳤어요. 경어집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경어선사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동을 얻고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거는 만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만공 스님이 경어선사를 가장 많이 알고 그래서 아마 이 경어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경어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도 여기 없어. 다 이 모든 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뭐. 에이그. 경어선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말이 없었던 까닭은 경어 스스로가 살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무소로 갈 수 있다고 작정해. 이런 말도 있죠. 하지만 뭐 경어선사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경어선사 자신이 그냥 중생의 죄를 다심받으려고 생각했다라고도 하는데 경어선사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경어선사는 어쨌든 이 영주삼이 살인사건의 결말을 내가 죽였다 너랑 나만 알자야. 끝! 자, 그 다음에는 115수 도스등산이라는 시인데요. 제목을 보면 이게 바로 건널 도자야? 뭐를 건너고 오를 등자야? 산을 오르고. 이게 어디요? 고금당 갈 때 길이에요. 고금당을 가려면 그게 고금당이 그냥 가지질 않아요. 그 마이산, 거기 가면 지금은 탑정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강물이었답니다. 엄청난 강물을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배만 타고 건너면 만땅이냐? 아니, 또 마이산을 다시 올라야 돼. 마이산 중에서 어디? 고금당. 고금당이 고바위예요. 딱 천장암하고 똑같아요. 아래에서는 안 보여요.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고금당이 보이더라고. 딱 천장암하고 똑같죠. 하늘이 감춘 절.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 고금당을 갈 때에 어떻게 했더라?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도수등산야영난이요 무심무처 불평안이로구나. 수지유력 금년산이 유향 인간착 어단이로구나. 이게 뭔 소리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왔더니 평평한 들판이 펼쳐지는데 들판을 또 올라가는 것도 또한 역시 어렵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고금당 한번 가려면 더럽게 힘들더라? 힘들어요. 가면은요 금당사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금당사 그쪽에 이미 물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산을 타야 돼. 산을 타는데 또 그게 들판이 좀 평평한 게 나와. 그래도 어려워. 그러면은 이것이 비단 그 고금당을 건널 때에 자연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를 보니까 경어선사가
때 인생 물을 건너갔고 산을 간신히 올라서 좀 편안한가 했더니 광야가 나타났는데 그 또한 어렵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생사의 굴곡에 대해서 빗대 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고금당을 건너면서 이 시를 와서 쓴 건데, 그러니까 물을 건너고 산을 올랐는데 또한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광야 역시도 어렵구나. 이곳은 뭐더라? 무심한 곳이고 또한 평안한 곳도 아니더라 이런 말이야. 무심이 무처더라 이 말이야. 무심한 곳이 없어. 여기 와서 그 고금당에 와서 숨어 있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무심하지도 않아. 여기 와도 역시 일본 놈들이 올까봐 마음 졸여가지고 너럭바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하루 종일. 그래서 무심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가 또 평안한 곳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옥년이를 여다 데려다 숨겼는데 와보니까 여기 역시도 산 넘고 물 건너서 왔는데 경애가 있어도 어렵고 또 여기가 또 무심한 곳이 아니고 또 평안한 곳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 아이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수지 유력 금년사요. 이 금년사를 보면 이게 1903년이에요. 마지막 쓰고 이제 가셔. 수지 누구 숫자죠? 누군들 알겠는가 이런 말이야. 유력이 뭐예요? 떠도는 내 이력을 말이야.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누군들 알겠는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날이 먼 날마다 일본 놈들의 그 추적을 받으면서 떠돌고 있는 내 이력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야. 특히 금년사 1903년에 오니까 이것들이 막바지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하다 뭐 이게 지금 해인사 살인사건 아니 영주 3.2 살인사건 나고 1903년 여름에 쓰신 거예요. 여름에 이제 하한 거 끝나고 막바지 당겨놓고 내 이 금년사 이놈의 금년사 찌들찌들해? 아냐 1903년에 가가지고 끝 가는 데까지 가. 어디까지? 해인사 살인사건 아니 그 뭐죠? 갑사사 그 연천봉 그게 1903년이에요. 봄 살다 별거를 다 봐? 그래서 이제 누군들 알리요? 내가 방황하는 금년사를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죠. 이 방황하는 금년사를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유향인간 작어단이로구나. 오직 향 인간 어떤 인간을 향해서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 누구 인간이야 누구 인간 어떤 인간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인간 한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은데 오직 내가 누구를 향해서 작정하고 아주 단정하는 말 바른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더라. 내가 딱 오직 한 사람한테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직 내가 어떤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이 말을 좀 더 쏟아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단자는 단정하게 단정지어서 정확하게 거짓 없이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더라 라는 이 슬픈 시 오마이 갓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이 멍텅구리들은 단 전봉준 전자를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0%지요. 뭐 이 경호선사는 뭐가 이렇게 방황할까? 뭘 방황하실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엄청나게 힘든 시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어디를 건너시고 도대체 먼 산을 올라갔고 또 광야는 또 뭐고 여기는 또 어디요 이게 지금 무처라고 하는데 무심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리고 또 왜 안 평안하고 또 내가 이 방황하는 금년사는 도대체 몇 년이고 그냥 누구한테 바른 말 하려고 뭔 바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럴까라는 엄청난 고민을 던져둔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